네, 안녕하십니까. 한양대학교 챗GPT 기초 워크숍 세 번째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챗GPT 개념하고 기본적인 실행하는 회원가입이랑 첫 번째 프롬프트 진위 실습을 한번 했었죠. 네, 오늘도 이제 크롬 확장 익스텐션들을 좀 알려드릴 건데요. 네, 왜냐면 이것들을 잘 쓰셔야지 이 챗GPT를 좀 사용하는 것이 좀 더 수월해지시고, 아, 이런 것도 할 수 있구나 정도를 알 수 있습니다. 네, 간단하게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 잠깐 리뷰하고 넘어가자면, 네, 기본적으로 무료 모델을 사용할 때는 GPT 3.5 레거시 모델을 사용하게 된다. 네, 이제 유료 모델을 사용하게 되면 GPT 3.5의 디폴트 모델을 사용할 수 있고, GPT 4, 3월 15일 날 나왔던 GPT 4도 함께 쓸 수가 있습니다. 각각의 모델별 차이는 추론 능력과 스피드와 감명성 차이인데요. 네, GPT 3.5 같은 경우에는 추론 능력이 3점이지만 GPT 4 같은 경우에는 5점으로 올라갔는데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스피드도 유로 모델을 사용하면은 같은 3.5 모델이어도 굉장히 빠르게 쓸 수 있고 감명하게 나오는데요. GPT-4 같은 경우에는 모델 패러미터 자체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네, 유료 모델이라고 하더라도 스피드가 조금 느립니다. 다만 이 느린 걸 좀 기다릴 수 있는 수준의 퀄리티예요. 그래서 좀 중요하고 엄밀한 내용들을 좀 써야 된다라고 하면 저는 GPT-4를 사용하고요. 좀 빠릿빠릿하게 뭔가 새로운 일들을 좀 탐색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GPT 3.5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시작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크롬 익스텐션 중에 첫 번째 프롬프트 진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거는 이제 한국어를 입력하기 쉽게 해주는 번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구글에 있는 API를 사용해서 번역 프로세스를 가져갑니다. 자, 그런데 이게 왜 그 프롬프트 진위를 사용해야 되냐면 우리가 입력을 할 때 한국말로 하면 한국말로 대답을 하고요. 영어로 입력하면 영어로 대답을 해요. 근데 이제 이게 단순히 대답만 이 언어로 한다 뿐만이 아니라 이 대답을 만들기 위해서 참고한 패러미터의 종류랑 문서 종류가 해당 언어로 학습한 결과물이기 때문에 성능 차이가 많이 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영어로 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한 결과들을 좀 마음에 드는 결과들을 받으실 수 있을 거고요. 한글로 물어봤을 때 영어로 답변을 받고 싶은데 그럴 때는 네, 그냥 영어로 말해줘 이렇게 써도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내가 어떻게 번역되는지 정확하게 보면서 하려면은 네, 프롬프트 진위를 쓰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었고 실제로 이걸 쓰면 좋은 점 중에 하나 더 있는 거는 그 토큰 수를 낭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한글을 입력해 버리면은 한글을 이제 입력할 때 번역을 한번 거쳐서 들어가거든요, 챗GPT에. 그러다 보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토큰 수는 한정적이에요. 지금 무료 버전을 쓰는 기준으로는 2048 토큰. 영어 단어 기준으로는 한 1400자, 1500자 정도의 토큰이 글자 수가 사용되게 되는데요. 그때 당시에 이제 우리가 번역으로 소비를 하게 되면은 입력할 수 있는 토큰이 그만큼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방지하고자 또 편하게 쓰고자 네, 프롬프트 진위를 쓰시면 좋다라고 추천을 드렸었고요. 사용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기본적으로 깔려져 있는 익스텐션은 이 크롬 오른쪽 위에 있는 네, 익스텐션 아이콘을 누르게 되면 나오게 되고요. 매니지 익스텐션에 들어가면 깔려 있는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잘 깔려 있는지 확인을 하고요. 이게 꺼 있으면 꺼져 있는 거, 오른쪽으로 켜져 있으면 켜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여기서도 만약에 이 프롬프트가 진위가 실행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이걸 새로 고침을 한번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똑같이 새로 고침을 하든지 ai.com을 들어가든지 같은 기능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렇게 들어왔으면 사용할 준비가 된 거죠. 자, 이제 우리가 그러면 질문을 할 수가 있게 됐는데요. 여기다가 뭐 아무 말이나 한번 해볼까요? 네, 한국말로 나는 삼겹살을 요리하고 싶어. 삼겹살을 요리하는 방법을 몇 가지 정리해줘. 그런데 표로 만들어줬으면 좋겠어. 어, 컬럼은 자유롭게 필요한 만큼 만들어줘. 이렇게 만약에 그냥 엔터를 쳐서 입력을 하게 되면은 한국어를 그냥 넣게 되는 거죠. 그럼 번역의 토큰을 사용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컨트롤 T를 눌러서 프롬프트 진의 자동 번역을 키게 되면 활성화가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상태에서 네, 엔터 혹은 요 종이 비행기 모양을 누르게 되면 실행을 합니다.
자, 그럼 한글이 들어가고 구글 API를 통해서 번역을 한 다음에 이거를 다시 영어 결과로 받아온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시 한국어로 번역을 해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챗GPT 상에서는 영어로 물어보고 영어로 답변한 거가 되는 거고요. 번역을 하는 프로세스는 외부에 있는 구글 트랜슬레이터 API를 사용해서 번역을 하게 됩니다. 자, 너무 깔끔하죠? 이렇게 나오게 됐고요. 이거는 지금 프롬프트 진을 사용해서 한글 결과를 나왔기 때문에 영어 결과와 한글 결과가 같이 나왔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이런 거 추가하는 거 가능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람들의 요리 선호도를 컬럼으로 추가해줘. 이렇게 하면은 방금 전에 내가 만들었던 표에다가 새로운 것들을 정보를 넣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네. 사람들의 프리퍼런스를 추가를 했고, 스파이시, 스윗, 세이버리, 스모키, 텐지 이런 식으로 약간 음식의 이 맛들을 설명하는 여러 가지 구분자들을 가지고 제가 지금 그냥 선호도라고만 얘기했는데도 5가지를 추가를 해버렸네요. 네. 우리는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어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나왔죠. 저희 삼겹살을 요리하는 방법은 오븐, 브레이징, 굽기, 프라이팬, 수비드. 이건 스모크라고 되어 있는데 흡연으로 잘못 번역을 했겠죠. 네, 스모킹이네요. 네, 이런 식으로 나왔고요. 시간도 나왔고 나름 어떤 종류의 요리인지 설명을 했고요. 네, 어떻게 스파이시하게 뭔가 여긴 또 뭐였죠? 네, 스윗, 세이버리 이런 것들을 잘 넣어가지고 얼마나 달달한지 짭짤한지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하면서 요리를 할 수 있는 간단한 레시피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렇게 기본적으로 프롬프트 지니의 사용법을 알려드렸고요. 우리가 만약에 그래서 영어 결과를 원할 때는 영어로 하는 걸 되도록 추천드리고 프롬프트 지니를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만 만약에 한글 자료를 참고해서 만들어야 되는 중요한 그런 한국어적인 표현들을 물어볼 때에는 프롬프트 지니를 끄고 그냥 한국어로 물어보는 게 좋겠죠.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인 거죠. 아이유 가사 스타일로 대학 새내기 신입생의 하루를 가사로 만들어줘. 네, 이렇게 한번 명령을 해볼게요. 당신은 욕하는 줄 알았어요. 당신은 새내기. 어제까지만 해도 고등학교였지. 말 좀 이상하긴 한데 처음 오신 대학교 내려다보면 어딘가 두려운 게 있지. 아침 햇살이 눈부셔도 당신은 눈물 참고 웃어봐. 어제부터 변한 건 없잖아. 그냥 새로운 시작일 뿐이잖아. 하나둘씩 친구들이 모이기 시작하면 이젠 덜 두려운 게 나타나네. 이런 식으로 한글 컨텐츠를 만들고 어떤 시인 스타일로 만들어줘. 아니면은 이제 우리 학교 교수님 한양대학교의 누구 교수님 이렇게 물어볼 때는 당연히 한글 컨텐츠로 물어보는 게 정확하게 알고 있을 거예요. 영어로 번역돼서 한양 유니버시티의 누구 교수님 이런 식으로 문서가 많이 있지 않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물어보려는 컨텐츠에 따라서 언어를 선택하시면 되고 프롬프트 지니는 그때 사용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툴이다라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두 번째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웹챗 GPT인데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웹에 있는 자료를 챗GPT한테 넣을 수 있는 방법인 거예요. 이게 왜 좋으냐면 챗GPT 자체가 학습한 내용 자체가 2021년도 버전의 내용으로만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2021년도까지만 나와 있는 내용들을 물어보면 당연히 팩트 체크를 가능하게 할 만큼 적절한 대답을 줍니다. 하지만 2022년도 이후에 최근 1, 2년 사이에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저가요, 그거 잘 모르는데요. 막 이렇게 대답을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시성이 있는 이 최근의 데이터를 사용해야 되는 어떤 서칭을 한다든지 그걸 가지고 뭔가 채팅을 시작하기 원한다고 한다면 웹챗 GPT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웹챗 GPT는 우리가 넣은 프롬프트를 그냥 검색어로 때려버려요. 그래서 이제 프롬프트를 검색한 구글 검색 결과를 그대로 프롬프트 죄송해요. 챗 GPT한테 입력을 해주게 됩니다.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링크를 복사해서 들어가셔도 되고 클릭하시면은 강의 재료 드린 게 있을 거예요. 클릭하시면 바로 실행이 되고요. 아니면 웹챗 GPT라고 검색을 하셔도 됩니다. 한번 같이 깔아볼까요?
여기 익스텐션에 들어가서 네, 여기 클릭한 다음에 웹스토어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웹챗 GPT였으니까 여기다가 웹챗 GPT 검색을 하게 되면은 네, 오른쪽에 이렇게 뜨게 되겠죠. 두 번째 요 아이콘이네요. 이걸 클릭을 하게 되고 네, 저는 추가가 되어 있으니까 지금 삭제가 뜨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추가를 하시면 정상적으로 설치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익스텐션 탭에 들어가게 되면 아마도 웹챗 GPT가 이렇게 켜져 있는 상태로 설치가 될 거예요. 깔면은 바로 켜지니까요. 이 상태가 된다고 하면은 바로 실행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왔을 때 새로 고침을 한번 해야지 확장 프로그래밍이 실행이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점은 이 웹챗 GPT는 이것저것 그 다른 플러그인들과 그 다른 그 익스텐션들과 좀 충돌이 좀 있는 편이긴 해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요 레이아웃도 좀 깨지기도 할 수도 있고요. 다른 것들이랑 썼을 때. 그래서 그런 것들 썼을 때는 저는 이제 웹챗 GPT만 꺼놓고 다른 것들 다 켜놓고 사용하고요. 웹챗을 써야 될 때만 웹챗을 켜가지고 사용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네, 프롬프트 지니의 자동 번역과 번역 미리 보기, 웹챗 GPT의 메뉴들이 다 켜져 있는 상태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웹챗 GPT를 깔았는데요. 웹 액세스를 통해서 토글 버튼으로 웹 액세스를 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실행을 할 수가 있고 네, 최근에 출시된 추가 기능이 요 사이트 기능과 페이지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들은 이따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이제 검색 결과 수라든지 기간이나 지역들 설정 가능하고요. 실제로 요 프롬프트를 좀 더 나만의 방법으로 좀 개인 맞춤형으로 바꾸고 싶다라고 하면 네, 수정도 가능합니다. 자, 이제 실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웹챗이라고 했으니까 좀 시의적절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너레이티브 AI를 사용하는 개발자와 작가의 사례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자동 번역으로 해가지고 지금 프롬프트 진이랑 같이 사용하려면 마지막에 공백을 추가해야 된다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공백을 스페이스를 한 칸 추가한 다음에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네, 프롬프트 진이도 사용하려고 켰고요. 웹 액세스도 켰으니까 지금 웹 검색을 하는 거겠죠. 자, 검색을 한번 눌러볼게요. 자, 잘 나왔죠. 그래서 지금 네, 웹챗이랑 그 프롬프트랑 충돌할 수 있다라고 이제 안내문이 오른쪽 위에 있는 거고요. 자, 한번 기다려 볼게요. 자, 잘 말들을 만들고 있고 네, 잘 얘기를 하고 있죠. 네, 답변이 나왔습니다. 자, 앞에서부터 한번 보면 제가 방금 제너레이티브 AI를 사용하는 개발자와 작가의 사례라고만 입력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입력한 것이 이제 프롬프트가 아니라 검색 쿼리가 돼서 들어갔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다가 입력을 했지만 웹 액세스를 켜놓고 나서 입력을 하게 되면 그것은 프롬프트가 아닌 구글에다가 검색하는 검색 쿼리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다가 구글에다가 지금 이렇게 검색한 내용들, 네, 이렇게 검색한 내용들에서 소팅한 내용들을 이 친구가 그 챗GPT에게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3개의 리절트만 넣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1번과 2번과 3번 결과가 들어간 걸 볼 수가 있고요. 네, 모든 시간대에 모든 지역에서 검색한 내용들을 넣어봐라 했더니 네, 사이트를 3개를 뽑았네요. 사이트 3개 뽑은 거에 각각의 주소가 이렇게 나왔고요. 네, 이것들은 지금 HBR 아티클, 티킴의 뭐 블로그 뭐 이런 거가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 보게 되면은 네, 지금 이 아티클 이제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아티클일 것 같은데요. 네,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네, 간단하게 요약한 내용들 앞에 그 요약한 내용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한글 블로그 같은 경우도 네, 지금 이렇게 지금 제너레이티브 AI에 대한 모든 것 이렇게 설명 나온 글들을 요약한 네, 말들이 여기 있네요. 말들이 이렇게 들어가게 됐고요. 마찬가지로 세 번째 사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로 하면 좋은 점은 내가 만약에 뭐 신약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뭐 이부프로펜 계열과 뭐 아세트아미노펜 계열의 뭐 성능, 뭐 효과 차이,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뭐 연구가 있었어요. 그럼 그거를 검색해서 넣게 되면은 그 최신 결과들을 반영한 검색 결과들을 어느 정도 집어넣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집어넣어 준 결과를 가지고 챗GPT가 학습을 한 다음에 그 다음 이야기들을 이어나갈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여기다가 이제 네, 중요한 점은 웹 검색을 한번 한 다음에는 그 다음 질문을 이어나갈 때는 웹 검색을 끄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계속 검색할 게 아니라면 당연히 이걸 꺼야지 챗 GPT의 원래 형태대로 채팅을 이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들을 읽어보면 네, 다양한 산업에서 뭐 이렇게 되어 있다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 사용 개발자와 작가의 사용 사례를 리스트로 정리해줘. 중요한 키워드가 있다면 헤딩으로 만들어주고 서브 헤딩도 사용해도 괜찮아. 이런 식으로 뭔가 말하듯이 뒤에 한 칸 띄었어야 된다고 아까 안내가 나왔었죠. 이렇게 해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네, 이런 식으로 지금 개발자에 대한 내용들이 나왔을 때 요거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오타가 좀 있었네요. 네, 뭐 소프트라는 뭐 노코드 툴이라든지 GPT-3에 대한 파운데이션 모델 예시, 뭐 작가 이런 것들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구글 검색과 챗GPT를 합칠 수 있다는 거. 여기는 챗GPT에게 구글 검색을 한 거를 갖다가 넣어주게 된 거예요. 이따가는 반대의 경우도 한번 얘기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자, 또 재미있는 기능은 자, 이번엔 프롬프트 진입 그냥 끄고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자, 웹 액세스를 키게 되면 여기 말이 바뀌었죠. 원래는 지금 아무것도 없는 프롬프트 진입 때는 프롬프트 진입 안내문이 있지만 그냥 웹 액세스를 끄게 되면 아무것도 안내가 없어요. 근데 이거를 키게 되면 슬래시를 누르면은 커맨드 메뉴가 뜬다라고 되어 있죠. 한번 눌러볼까요? 자, 슬래시를 누르면 뜨는 메뉴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사이트고 두 번째는 페이지예요. 사이트는 뭐냐면요. 여기 사이트에 있는 내용들만 검색해라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원래는 그냥 검색하게 되면 구글에 있는 내용들을 기반으로 검색을 해서 집어넣어주게 됐었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여기다가 사이트 땡땡 wikipedia.com 하면은 위키피디아에서 검색되는 내용들만 결과로 한번 넣어줘봐라 이런 거거든요.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다가 타이핑을 하셔도 되고요. 여기다가 그냥 탭을 누르게 되면 방금 이거를 선택하게 됩니다. 탭 누르면 선택하게 됐죠. 여기다가 뭐 wikipedia.com 이런 식으로 주소를 그대로 띄어쓰지 않고 입력을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그 쿼리를 입력해주면 되는데 어떤 걸 해볼까요? 휴먼 컴퓨터 인터랙션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네, 여기가 지금 하이픈을 하라고 추천을 해줬죠. 이렇게 해서 한번 명령을 한번 넣어볼게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휴먼 컴퓨터 인터랙션 HCI를 검색하긴 하는데 그냥 모든 것에다가 다 검색하는 게 아니라 특정한 사이트에서만 검색해라 라고 명령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지금은 위키피디아로 했는데요. 내가 만약에 하는 사이트가 뭐 개발자 코드를 검색해야 돼서 뭐 깃허브를 검색한다든지 뭐 스택 익스체인지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요즘 뭐 브런치 아니면 뭐 어떤 미디엄 블로그 글들 이런 식으로 도메인에 해당 그 도메인 주소가 붙는 내용들이 그 쓸 수 있다면 그것들을 검색 쿼리로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wikipedia.com이라는 주소를 가지고 있는 지금 보시게 되면 1번 한번 켜볼게요. 그리고 2번은 안 나왔네요. 여기 있네요. 2번. 자, 2번도 한번 보면은 위키피디아로 되어 있죠. 네, 위키피디아로 되어 있고. 아이고, 켜버렸네요. 자, 그래서 1번 링크와 2번 링크 살펴보면 위키피디아 도메인에서 지금은 저는 컴이라고 했는데도 org로 잘 입력이 됐네요. 그래서 이제 위키피디아 도메인에서 검색된 내용들만 가지고서 넣어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거를 뭐 아카이브라는 뭐 논문 검색 사이트에서 넣었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특별한 도메인을 가지고 있는 어떤 뭐 우리 퍼블리셔들 뭐 에메랄드나 뭐 스코포스나 뭐 여러 가지 뭐 웹 오브 사이언스나 이런 도메인을 정할 수도 있겠죠. 해당 도메인으로 검색 결과가 나오는 것만 가능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넣게 되면은 해당 사이트에 있는 내용들만 가지고 넣어주기 때문에
그 HCI에 대한 위키피디아 결과를 가지고서 이제 대화를 시작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때는 그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자, 프롬프트 진을 사용하는 걸 말씀드렸는데 또 한 가지 좋은 방법은 내가 정확하고 엄밀한 얘기를 좀 해야 된다라고 한다라면은 네, 이 프롬프트 진을 사용하는 것도 좋지만 때로는 번역기를 그냥 사용하는 것도 방법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번역기를 가지고 네, 여기다가 지금 HCI에 대해서 했으니까 HCI의 뭐 정의와 사용 사례를 표로 정리해줘. 그리고 마지막에 탐구해보고 공부해보면 좋을 것들을 보면 좋을 것들을 리스트 만들어주고 참고 문헌을 함께 보여줘. 참고 문헌은 APA 양식이면 좋겠어.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요거를 뭐 영어로 영작하기 좀 힘들잖아요. 그럴 때 이제 이렇게 번역기를 써가지고 복사해가지고 돌아와서 입력을 해주게 되면 네. 이 HCI에 대한 검색 결과를 가지고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거는 요 웹 억세스를 끄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대화를 이어나갈 거니까요.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네. 너무 좋은 결과들을 가지고 온 다음에 HCI의 뭐 정의에 대해서 지금 네, 테이블을 만들었고요. 제가 지금 그 HCI의 정의라고만 썼기 때문에 테이블의 컬럼이 하나인 거를 볼 수가 있네요. 한번 좀 기다려 볼게요. 자, 뭔가 이 내용은 표로 정리하는 것보다 다른 게 낫겠는데 싶은 생각이 좀 들죠? 그 한번 얘기를 이거 답이 나올 때 한번 얘기를 만들어 보고 있겠습니다. 자, 표로 정리한 내용들을 마크다운은 이 그 블렛이라든지 뭐 하이픈, 뭐 들여쓰기 뭐 이런 것들을 그 글자 형태로 표현할 수 있는 문법이에요. 그래서 마크다운이라는 말만 써도 그 챗GPT가 어느 정도 말을 잘 알아듣거든요. 마크다운 형태의 뭐 리스트로 바꿔줘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바꿔주고 필요에 따라서 헤딩과 서브 헤딩을 사용하고 키워드를 만들어서 함께 보여줘. 키워드의 길이는 10자, 20자 이내였으면 좋겠어. 예시들과 참고 문헌은 예시들과 참고 문헌은 숫자 블렛으로 만들어줘.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한번 복사를 해가지고 지금 기능이 안 되네요. 잠깐만요. 네, 복사를 해가지고 붙여넣기 해보겠습니다. 자, 결과가 나왔지만 내가 원하는 형태가 아니야. 그러면 이렇게만 명령을 하면 어떤 결과를 주는지 한번 볼게요. 짠. 네, HCI를 정리하기 시작했죠. 이거 지금 굵은 글씨는 샵 뭐 2개짜리, 데피니션은 샵 4개짜리 이런 식으로 우리 노션 같은 거 많이 써보셨죠? 그럼 샵의 개수에 따라서 헤딩 수준을 정할 수가 있게 되고 네, 지금 첫 번째 레벨의 헤딩과 두 번째 레벨의 헤딩을 두 가지 수준으로 사용하게 된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렇게 정해지고 네, 공부하기 좋을 내용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줬고요. 네, 각각에 맞는 출처들도 달아주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점은 챗GPT는 검색을 하는 도구가 아니고 언어를 만드는 도구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여기 달려있는 레퍼런스가 거짓말일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이게 검색 결과가 많이 있는 거냐라고 한다면 엄청나게 유명한 학자들이 했던 것들이면 그 학자들의 연구 성과들을 혹은 사이팅들을 언급한 문서들이 굉장히 많겠죠. 그러면 굉장히 정확하게 참고 문헌을 알려주기도 하는데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게 가짜인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은 꼭 검색을 해보시고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것이 꼭 안 좋은 얘기만은 아닐 수도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이거를 이런 정도의 주제로 연구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삼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꼭 한번 더블 체크를 해보시면서 사용하셔야 된다는 거 한번 말씀드리고요.
네, 요게 바로 이제 그 위키피디아 같은 이런 뭐 특정 사이트들을 통해서 검색해서 나가는 것들을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네, 처음에 이제 그 정리를 할 때, 네, 사이트 웹 액세스를 켜고서 이 사이트 검색을 들어가게 되면 해당 사이트에서만 있는 내용들로 검색을 할 수가 있다. 지금 우리가 HCI를 마지막에 검색을 했었고요. HCI에서 검색한 위키피디아 결과를 기반으로 네, 내용들을 확장시켜 나갔던 거를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있는 네, 페이지 기능을 한번 써볼게요. 이거는 이제 사이트랑 비슷한데요. 사이트가 아니라 페이지를 써주면 돼요. 여기다가 페이지 써줘도 되고, 페이지 한 다음에 뭐 탭 누르면 자동 완성이 되죠. 자, 그 다음에는 주소를 쓰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아티클을 하나 가져와 볼게요. 지금 저희가 같이 볼 아티클은 네, 요 사이언스 기사를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챗GPT는 재밌고 하지만 저자는 아니야 라고 썼던 1월 달에 나온 기사인데요. 네, 요걸 가지고 지금 네, 사이언스에 실렸던 요거를 가지고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요 주소를 복사하고 돌아와서 자, 이 두 번째 기능을 하기 위해서 창을 한번 새로 켰습니다. 계속 내용이 겹치게 되면 좀 에러가 나기도 하거든요. 네, 페이지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여기다가 탭을 누르게 되면 네, 페이지가 나오게 되고, 자, 우리가 여기다가 함께 볼 내용을 써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지금 주소가 지금 복사되어 있는 게 네, 사이언스 아티클을 하나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여기다 가져와서 붙여넣게 되면은 네, 이 페이지를 여는데 여기 사이트를 열어서 내용을 봐줘라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네, 잘 읽었죠? 네, 잘 읽었는데 지금 여기다가는 네, 사과를 하고 앉아 있네요. 자,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이언스에서 지금 네, 아티클을 읽었는데 이 내용이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려면 질문을 한번 해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다가 뭐 who is the author 이렇게 물어볼게요. 네, H 홀든 thorpe 이렇게 돼 있어요. 맞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아니죠? 네, H 홀든 thorpe 맞죠? 같은 사람인 걸 확인했고요. 예, 이렇게 내가 웹 아티클을 가지고 읽을 때 이 챗GPT한테 먼저 읽혀놓고 대화를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뭐 요약을 할 수도 있게 되겠고요. 네,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정리할 수가 있는데 네, 제가 만들어 놓은 그 프롬프트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 상태에서 네, 제가 템플릿을 복사를 했는데요. 지금 네, 엑셀 창에서 한번 붙여놓고 설명드릴게요. 자, 어떤 내용이냐면요. 네, 이거를 리스트로 만들어라. 이 아티클 인포메이션에 대한 거를 그리고 마크다운 포맷으로 만들어라고요. 저자와 출처와 기관과 URL 주소, 이 아티클의 목적 그리고 세 줄 하이라이트 그리고 이제 그 독자들의 수준들 뭐 카테고리에 대한 것들을 샵 태그로 만들어주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요약을 하고 내용들을 정리해라 하면은 챗GPT 굉장히 잘할 거예요. 근데 이것만 시키게 되면은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논문을 읽는다고 했을 때 앱스트랙에서 볼 수 있는 정보랑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단순한 요약이랑 단순한 뭐 블랙리스트로 아니면은 뭐 표로 정리하는 것만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나의 어떤 시각을 가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네, 분야를 가지고 한번 넣을 수 있도록 한번 제가 예시를 들어봤어요.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원하는 분야를 쓰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지금 챗GPT의 저자 인정에 대한 연구 윤리 관련된 내용이었으니까 뭐 에틱스라고 한번 써 수도 있겠고요. 네, 여기다가는 제너레이티브 AI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그럼 지금 이 implication for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쓸 수 있게 해놨고요. 네, 스터디 네, 요 아티클을 이 사람의 시각으로 한번 얘기해줘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거 지금 챗GPT를 만든 회사의 CEO인 샘 알트먼이라고 한번 써볼까요? 샘 알트먼 이렇게 한번 써보고 내면 네, 이런 내용들 추가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분야에서의 임플리케이션 아니면 이런 시각으로의 관점들. 그래서 뭔가 챗GPT는 새로운 것들을 연결하고 내가 좀 예상하지 못했던 내용들을 좀 보여주는 게 강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좀 명령어를 넣는 것들을 좀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렐러번트한 레퍼런스를 좀 달라. 예, API 스타일로 이렇게 명령을 넣었어요.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사이언스에서 발행했던 홀든 소비라는 사람이 썼던 이 글을 제가 만들어 놓은 포맷으로 정리하기 시작했죠. 네, 요거는 이제 블렛 형태로 깔끔하게 정리를 하려고 만들어 놓은 문장들이었고요. 저자명, 뭐 소스, 사이언스에서 썼다, 뭐 기관, 그리고 URL 주소, 그리고 이거의 목적, 하이라이트 세 줄 요약, 네, 그리고 이제 독자들은 어떤 독자들이 읽을 것인가, 뭐 태그를 되게 잘 만들었죠. 샵을 통해 가지고 지금. 네, 그리고 이제 에스틱스 분야에 생각할 점들, 그리고 제너레이티브 AI 분야에 생각할 점들, 이런 식으로 네, 새로운 결과를 잘 주게 됩니다. 네, 굉장히 재밌죠. 그래서 이거가 지금 네, 샘 알트먼에 대해서 좀 얘기해보라 했더니 샘 알트먼 이름으로 나온 연구들은 없기 때문에 이 관점으로 할 수 있는 건 없고요. 당연히 그 뒤에가 좀 사라졌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저명한 학자라든지 좀 유명한 교수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이름을 써게 되면 네, 관련된 분야가 연구가 만약에 있었을 때는 어느 정도 찾아서 좀 매칭을 해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요것들도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요거 이렇게 네, 이렇게 목사에서 쓸 수 있다는 거, 네, 이런 것들 한번 알려드렸고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고 오늘 시간을 마칠 텐데요. 자, 다시 한번 자료로 돌아가시면, 아이고, 네, 쉐어 GPT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GPT를 사용하면서 챗 GPT의 결과들을 누군가에게 공유해야 될 때가 가끔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걸 가장 쉽게 할 수 있게 해주는 툴이고요. 일단 설치한 다음에 설명을 한번 들려볼게요. 자, 클릭하셔도 되고요. 다시 한번 저는 검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쉐어 GPT를 검색하시게 되면 네, 요 맨 위에 뜨네요. 녹색 아이콘으로 되어 있는 GPT 쉐어 버튼을 설치하시면은 다시 한번 익스텐션으로 돌아와서 그냥 설치하셨다면 여기 OK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 온이 저는 지금 여러분들 보여드리려고 꺼놨기 때문에 네, 꺼놓은 것들을 다시 켜야겠죠. 네, 쉐어 GPT를 켜주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서 여기서 이제 뭐 뉴챗으로 한번 새로 고침을 들어가게 되면 쉐어 GPT가 켜졌죠. 여기 쉐어라는 아이콘이 들어왔을 때가 쉐어 GPT가 켜진 거예요. 자, 이건 뭐냐면은 요걸 누르면 공유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주의하셔야 될 점은 자, 방금 전에 여기 한번 볼게요. 여기에 들어오면은 처음엔 여기가 그냥 챗GPT openai.com 이렇게만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요게 한번 대화창을 다시 들어오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상태 주소가 붙습니다. 이 주소는 복사하면 여기로 올 수 있는 거예요. 새로운 창을 켜가지고 만약에 이 주소를 통해서 간다고 하더라도 네, 아까 전에 만들었던 주소랑 같은 주소로 이 창과 같은 창이 열리게 된 거죠.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대한 대화방의 접근은 여기를 누르면 주소, 밑에 눌러도 주소 이렇게 뜨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한 가지 단점은 나만 볼 수 있어요. 이 계정에 로그인이 되어 있는 내 이메일 계정으로 챗GPT의 아이디로만 볼 수 있는 주소고요. 누구나에게 다 보여주고 싶다라면은 방금 설치한 쉐어GPT 익스텐션을 사용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한번 다시 보여드리면 여기서 쉐어 버튼을 누르면 네, 쉐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주소로 생성이 됩니다. 한번 해볼게요. 쉐어. 지금 쉐어를 하게 되면 탭이 하나 열렸죠. 여기 있던 거에서 쉐어를 누르게 되면 탭이 하나 생겼고요. 네, 마치 챗GPT에서 대화를 한 것처럼 예, 비슷한 인터페이스로 정리된 링크가 하나 생겼을 거예요. 자, 이렇게 돼 있으면 요거를 쉐어 GPT 주소를 복사해서 누군가에게 보내주게 되면 이 창을 같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볼 수 있고 심지어 여기다가 댓글도 달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쉐어 GPT 버튼을 한번 눌러볼게요. 밑에 누르게 되면 쉐어 GPT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살펴보게 되면 사람들이 올린 내용들이 이렇게 있죠. 그리고 이제 원래는 여기 뷰 모아면 잘 떠요. 지금 에러가 나서 안 보이는데 네, 여기 올라가면은 사람들이 지금 올리고 있는 것들을 다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여기 있는 것들이 다 사람들이 올린 것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올린 것도 여기 올라가기는 한다. 그래서 누구나 이거를 클릭하면은 볼 수 있으니까 뭐 개인정보나 중요한 내용을 쉐어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네, 누구나 다 봐도 되고 공유를 할 수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쉐어 GPT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 이해되시죠? 다른 것들을 만약에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아까 전에 뭐 삼겹살 했던 것도 여기다가 네, 이게 그냥 내 거로 보는데 요거를 쉐어 누르면은 창이 새로 하나 열리고 네, 쉐어 GPT가 형성이 됩니다. 여기 있는 것들 그대로 복사해 놓으면은 다른 사람들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카피를 하면은 그 링크가 복사되고요. 여기에 네, 몇 명이 봤는지 이런 것들도 정보가 나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준비한 것들은 여기까지고요. 그래서 이제 그
프롬프트 진입부터 시작해서 웹챗 GPT와 쉐어 GPT. 그래서 그 크롬 익스텐션을 깔았을 때 이 챗 GPT를 사용할 수 있는 사용 용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꼭 까시고 네, 나의 사용 목적에 맞게 좀 네, 잘 쓰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심화 버전의 그 익스텐션들을 소개해 드릴 거예요. 우리가 연구를 하고 글을 쓰고 혹은 내 업무에 뭐 행정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거에 사용할 수 있는 좋은 프롬프트를 소개해 드릴 거니까요. 네. 꼭 다음 시간 것도 같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